그러니까 특히나 달리기 부상을 막으려면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밸런스를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쪽으로 아무리 내가 자세가 좋아도 오른쪽으로 계속 부하가 걸린다면 이게 10kg가 되고 20kg가 되고 30kg가 되고 40kg가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부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후!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66일차 토요일 아침에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와, 오늘도 다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구 마라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km 약간 조깅을 스무스하게 하면서 좀 토크도 하고 또 몸이 좀 풀리면 속도 좀 내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한번 와리가리 시도를 와리가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 평일날 그러니까 제가 매주 40km 계속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저번주에 30km 지속주로 마무리를 딱 하고 월요일이었나 그냥 회복 조깅을 딱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왼쪽 거위발건염이 바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왼쪽 거위발건염이 최근 대구 마라톤 훈련 준비할 때 가장 그 취약점, 약점, 그리고 좀 계속 보완해야 되는, 계속해서 이 부상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 근데 거기가 딱 올라오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래서 망했다. 대회 2주 남겨, 그 당시이지 거의 2주 좀 남았으니까 대회 2주 남기고 이 뭐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완전 전략을 한 주간 다 수정하고 좀 회복 조깅, 그리고 좀 짧은 거리에서 계속해서 조금 그 지속주 감성으로 좀 페이스 업하는 그런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좀 많이 줄이고 대신 조금 뛸 수 있을 다리로 살짝 회복되면 속도 조금 올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좀 안 좋으면 조금 더 천천히 뛰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5km, 어떤 날은 7km, 어떤 날은 10km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리주, 다리 관리주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다리를 이렇게 거의 다 와가서 또 뭔가 부상의 어떤 좀 피크점, 이 고통의 피크점 있잖아요. 다쳤을 때 막 아픈 그 피크점의 냄새가 살짝 나길래 진짜 좀 많이 당황했는데, 근데 그렇게 한 주를 어떡하지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마침 또 찬스 디오님 있잖아요. 옛날에 찬스 디오님이라고 하면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이제 이래저래 혼자서 막 독학을 해보고 있을 때 저에게 어떤 달리기 주법을 알려주신 어떤 스승과 같은 느낌? 그 당시에 좀 컨텐츠 교류도 좀 하면서 달리기를 좀 배우러도 한두 번 다녔습니다. 근데 그 딱 한두 번의 만남이었지만 그 한두 번의 만남에서 배운 그 주법, 그거를 이제 나의 형태로 뭐 뜯어가고 고쳐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내한테 맞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듬을 가져간다. 그리고 자세를 어떻게 잡는지, 상체 자세는 조금 기울이기보다 좀 폈을 때 더 허리에 부상도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전체적인 좀 의학적으로 찬스 디오님이 만든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세를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달리기 자세라는 게 뭐 다양하게 주법, 자세 워낙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본인에게 맞는 거를 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뼈 위치,
근육의 모양, 근육의 막 그 디테일 리듬까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연찮게 만난 찬스 디오님에게 약간 좀 배운, 그러니까 찬스 디오님이 가지고 있는 주법을 조금 배웠는데 그게 제게 좀 맞았던 거죠. 근데 이 주법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점이 있다면 거위발건염이 온다라는 거. 어쨌든 달리기라는 게 안 다칠 수가 없는 것 같아. 달리다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5대5로 비중을 딱딱 나눠서 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강 운동도 해주고 밸런스 운동, 그러니까 특히나 달리기 부상을 막으려면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밸런스를 지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쪽으로 아무리 내가 자세가 좋아도 오른쪽으로 계속 부하가 걸린다면 이게 10kg가 되고 20kg가 되고 30kg가 되고 40kg가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부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스플릿 스쿼트를 진짜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난 좋다고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잘 안 다치네, 그런 생각을 또 막연하게, 내가 무슨 뭐 이제 좀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를 막 이렇게 시작하고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난 안 다치네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다, 폼이 올라온 것 같다, 뭐가 된 것 같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다치더라고. 아직 하수였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때 민트런님이 주관하던 행사에 좀 가서 좀 뭐 부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밸런스 관련해서도 좀 많이 듣게 되었죠. 근데 오히려 되게 심플하게 눈 감고 한쪽 다리를 15초 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였는데, 내가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 다리 드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무너지는 거야, 한쪽 다리가. 아무래도 내가 스플릿 스쿼트만 너무 믿은 게 아닌가, 밸런스 운동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어쨌든 왜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각설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제 주법의 시초가 된, 어떻게 보면 그 주법을 입히고 제가 또 그 MAF 훈련을 하면서 점점 이제 실력이 늘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저 혼자 독학으로 막 하고 있을 때는 물론 그때는 내가 달린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 시간에 내가 연습해 봤을 때 풀 마라톤 기록이, 물론 그때도 부상이 있었지만 4시간 13분 막 이랬어. 근데 주법을 입히고 나만의 이제 생각으로 또 훈련을 임하고 꾸준히 시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심박 달리기 할 때 항상 심박 체크하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달리기 처음에 거리 늘리고 이 기초 그릇, 그리고 기초 지구력, 어쨌든 마라톤이라는 게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구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일단 심박을 내가 어느 정도 잡고, 예를 들면 140 리밋을 걸고 그 이상 넘지 않게 뛰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 1년간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심박수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달려도 그 주법을 할 수 있게 적응을 해보고, 빨리 달려도 그 주법을 할 수 있게 적응을 해보고. 근데 아직도 힘든 게 있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지쳤을 때, 사람이 이렇게 지치게 되면 결국에는 내 그냥 막 이상한 자세 있죠. 원래 막 하던 자세로 이게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제가 가장 큰 약점은 팔치기가 어깨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뛰다 보면. 그래서 그걸 항상 풀어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낭만입니다. 오늘 또 다른 룩을 입고 있어가지고 계속 보네요. 원래 주말에는 이 시간에 나오시는가요? 네.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한 번씩. 네. 늘초보님 이렇게 이제 한 번 보니까 인연의 줄이 연결됐나 보다. 그러게요. 계속 보네요.
오늘은 뭐 어떻게 뛰고 계셨습니까? 시간 2시간 런. 와, 그래도 이제 장거리 엄청 하시네요, 이제. 저번에 네. 작년에 푹 뛰고 지금 장거리 오늘 처음에. 아, 저. 맨날 10km만 뛰다가 아, 10km, 그래요? 15km만 뛰다가. 아니, 최근에 뭐 대회 나가는 거 있으세요? 3월 네. 1일 날 3월 1일. 안중근. 안중 아까 회장. 그때 이야기해 네, 주셨던. 그게 이제 몇 킬로 하프야. 하프? 아. 지인들을 데리고 나가야 돼서 예, 예.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아, 요번에 목표가 어떻게? 저요? 예. 거기 한 명 처음 뛰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뛰어주기로 해서. 아, 그냥 같이 네. 완주하는. 네. 그게 제일 좋죠. 예, 그래도 반갑습니다. 오늘 몇 킬로 뛰시는 거야? 오늘 저도 하프 하프? 20km 정도. 예. 그럼 얼마 뛰신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한 뭐 3km, 5km? 3km 정도 뛴 것 같은데요. 진짜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뛰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입니다. 네, 예. 낭만입니다. 네. 아, 늘초보님. 저희 또 낭만가 단체방에 계시는. 오늘은 또 저번보다 또 의상이 다르고 뭔가 모르게 더 영해지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뭐 어떤 보약을 드시는지. 진짜로 저번보다 훨씬 뭔가 영캐주얼 느낌. 그리고 우리 낭만과 바람막이를 또 입고 있었던 그 저번 영상에서 만난 그때가 기억이 나는군요. 어쨌든 우리 모두 네버 기브업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무엇이든.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 찬스디오님이 이제 그 주법을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뭐 열심히 해서 뭐 심박도 잡고 이래저래 훈련을 통해서 3시간 이제 19분이라는 기록 단축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리는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늘 혼자 달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낭만가 동무들과 만나서 가끔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그때 만나서 서로 대화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훈련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게 커져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또 만나는 또 찬스디오님에게 그런 또 주법 같은 것들을 좀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지만서도 계속 뭔가 연결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어쨌든 찬스디오님이 요즘에 제가 대구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마일리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원래 300 후반에서 400대에 놀다가 요번 한두 달은 거의 이제 다시 400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리가 늘고, 그리고 매주 40km 달리면서 영상을 올리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봤나 봐요. 그래서 찬스디오님이 만들고 판매하시는 스포케어 제품, 그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마침 내가 왼쪽 다리가 안 좋으니까 이 부상을 좀 스포케어와 함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꾸준히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분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활력을 찾아가지고 20km 좀 천천히 토크하면서 쭉 뛰다가 몸이 좀 풀리면 한번 마지막엔 좀 속도도 좀 내보고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좀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스포케어가 무엇인가. 어쨌든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 소염제를 자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품을 넣어서 갈아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었을 때 우리 무릎이 우리 어떤 염증 관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염증을 안고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제품 잠깐 보고 가실게요. 오케이, 렛츠고! 자, 오늘의 뉴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품은 스포케어 솔루션, 찬스디오님이 판매하고 있는 스포케어 솔루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쨌든 이 달리기를 하다가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러너들을 위한 리커버리 제품, 영양제 같은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포케어 솔루션을 이 한 통을 구매하면 이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약간 요렇게 통에 들어있어요. 이거 좀 섹시하게 딱 들어있어.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보시면은 요런 노란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2알씩 딱딱 먹으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건 뭐냐면 스포케어 솔루션 안에 들어있는 광항, 보스웰리아,
생강, 유산균, 비타민 D, 오메가3 요렇게까지 들어있어서 어떤 염증을 좀 제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달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부상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 부상을 당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염증을 조금 억제해주고 케어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찬스디오님, 제가 요번에 대구 마라톤 준비하면서 왼쪽 그 거위 발건염이 굉장히 올라왔는데 요거 먹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잘 먹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동무 여러분, 부상을 달고 산다 그러면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제가 진짜 추천드립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 아닐까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현장에 있는 모닝런 리포터 나와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떻게 잘 보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찬스디오님이 이제 그 기업이 조금 청소년들에게도 우리나라 꿈나무 있잖아요. 달리기 마라톤 꿈나무 선수들에게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부상이 굉장히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먹어보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4.5 페이스 8km고 조금 이제 또 회복하면서 톡하면 딱 되겠다. 그 다리를 중간중간에 회복하면서 조금 좀 쉬게 해야 조금 더 이제 내가 달릴 때 오늘 20km가 힘들지 않았구나. 그럼 또 어떻겠어요? 내일도 20을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목표입니다. 오늘 무릎에 이상이 없다면 내일도 20km, 내일까지는 20km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대회가 일주일 남은 시점.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더 거리를 해볼 수 있는 만큼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뭐 지금 30km까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맥스가 아닌가 싶고, 웬만하면은 쉬는 게 좋죠. 몸을 좀 회복하는 게 아무래도 대회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너는 왜 안 쉬냐? 저요, 제가 요번 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리를 낮게 달려서 좀 너무 쉰 것 같은 느낌? 그게 들어서 일단 또 한번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또 다름이 아니고 오늘 또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제 인생의 어떤 변곡점, 반환점, 변환점이 조금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녹음을 해두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오늘 조금 또 여기다가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찌끄려 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내 인생 내가 이래저래 선택하면서 사는 어떤 모닝런의 한 남자의 인생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 하면서, 이번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는 토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딸이 이제 태어나기 일보 직전에 동무들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한평생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욜로 같은 감성이었어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뭐 이래저래 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돈은 이제 내가 돈 생각을 많이 하면 이때부터 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계동 이사 오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고 있는 뭐 재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계속 꾸준히 대출금 갚아 나가는 그 돈이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재테크를 조금 하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할까, 그 정도의 생각이지 돈을 한번 열심히 불려봐야겠다, 열심히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게 살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은 돈에서도 계속해서 행복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앞으로도 깨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조금 검소히 살면서 적은 돈에도 만족하고 사는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달리기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내가 달리기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안정적이어야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낭만이가 태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게는 약간의 트리거 같은 거가 생겼지. 왜냐면 이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랑 다영이만 이얼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렇게 살 수가 이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번 연도부터 쭉 들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막 금값도 오르고 막 그러길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큰 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번 돈을 금을 좀 사서 모아볼까?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물금 있잖아. 은행 가서 콩알금이 요즘 유행이라던데 그거 하나 주입소.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금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 막 선자 상상을 해봤지. 그럼 금고값이 더 들겠는데. 그건 일단 아닌 것 같고. 지금 금값이 그때 당시에 지금 좀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이거 내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지. 어떻게 돈을 모아볼까, 적금을 해볼까. 근데 또 요즘에 사람들이 뭐 적금하면 뭐 이자가 낮니 뭐니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도대체 이제 뭘로 시작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 어떤 코로나 때였나요? 한번 대유행을 불었잖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막 주식하고 그런 시절에 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부자 되세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하면서 그렇게 계속 혼자 뛰고 혼자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의 어떤 한 축이 이 재정의 안정감 요런 게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퍼즐이 조금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 그래서 일단 한번 계좌를 열어봐야겠다. 그래서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30만 원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죠. 30만 원으로 일단 공부를 해보자. 이게 자칫하면 완전히 도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막 돈을 불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에 갑자기 이제 나이가 40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식 태어나는 생각도 나고 그다음 다영이나 나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 주변에 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면 큰 돈이 나갈 확률이 높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꾸기도 이제 우리 집 강아지 나이가 9살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갑자기 큰 돈 몇백이 나갈 때 아무 데미지가 없이 좀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또 하나의 시초의 생각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30만 원으로 공부를 쭉 했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많이들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어떤 조언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어의 2주간 고민하고 그리고 2주간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오늘 좀 여기다 녹여놓고 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2주간의 공부 굉장히 우습죠? 주린이의 2주간의 공부로서 나만의 가치, 나만의 투자 철학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녹음해 놓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에다가 내가 이제 좀 돈을 모아 봐야겠다. 근데 그 전에 소액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저건 기본 상식 아니야? 저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안 망하는 회사가 뭐가 있지? 삼성, 현대 딱 들어가 봤어요. 너무 비싸. 한 주에 막 50만 원. 그리고 삼성은 막 14만 원 막 이러는 거야. 지금은 더 올랐죠. 이제 거의 20만 원 다 돼가더라고 삼성이.
그래갖고 아 이건 너무 비싼데 내가 공부하기에는 한 주 넣으면 끝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너무 대기업 말고 또 어디를 봐야 되지? 그러니까 돈을 넣지는 않고 그 투자 주머니에다가 조금 돈을 옮겨 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투자를 바로 안 하고 고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달리기 하다 보면은 자동차를 예시로 달리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은근히 차를 막 사고 이러진 않지만 차에 대해서 뭐 컨텐츠나 요즘 신차가 나오면 아 이런 차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에 맨날 그 서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은 자동차를 한번 봐보자. 그래서 자동차를 쭉 봤습니다. 처음에 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처갓집이나 그 다음에 내가 제주도 가서 렌트했을 때나 그 KG 모빌리티 쌍용차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오는 출시 라인업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적자 기업이 아니라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서더라고. 그래서 이 주린이 상식에서는 근데 주식가가 너무 낮더라고요. 한 3,000원 막 그러는 거야. 3,000 몇백 원. 그 당시에 2주 만에 지금 좀 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를 10주만 사보자. 3,000에 10주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한 10주인가 하여튼 어느 정도 좀 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때부터 워렌 버핏이나 막 또 이제 제 스타일이잖아. 한 번 파면 금리빨 빼고 난 오늘만 산다. 금리빨 빼고 다 가져간, 그렇게 시작된 공부 2주간 진짜 코피 나도록 했습니다.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한번 먼저 이야기 드리면 퇴직금도 다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내 금리빨 빼고 다 가져간다. 그래서 막 공부를 했지. 근데 내가 딱 시작한 시점이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막 금도 오르고 뭐 삼성, 현대 다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또 워렌 버핏 감성으로 막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뭔가 뭐 주식 포스팅 이런 것들, 뭐 주식의 대거 거인들 이야기들을 쫙 봤지.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성향이더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주식도 성격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장거리 주자, 이렇게 울트라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10km만 좋아한다, 그러면 아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바로 빼야 된다. 근데 어차피 뭐 한 10만 20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비둬도 되는 돈이잖아. 자 터치. 자 10km 왔습니다. 이건 두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테스트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 본진이 들어가도 돼도 되는지 아닌지 정찰대를 보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생각에서는 아 어떻게 보면 내같이 이렇게 존버로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생각을 녹음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우리 낭만가 동무들과 항상 뭐 세 달에 한 번씩 이벤트 하면서 꾸준히 즐기면서 내 취미생활도 꾸준히 하고, 그다음 우리 주변 동무들 취미생활도 더 재밌게 같이 어떤 이벤트라도 한번 해보려고 계속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근처 또 러너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꾸준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연애도 그래. 연애도 한번 하면 꾸준히 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 나의 스타일은 장기 투자다. 그럼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 또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수에 투자하라, 미국주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봤지. 아 미국이란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대로 따라하면 안 돼. 내 생각은 무조건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 이게 도박이 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제가 캐치한 공부, 2주간 공부에서 딱 그 한 가지가 이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복리의 효과, 그리고 시간이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 아, 그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막 오르는 것 같아서 올라가서 사고, 그런데 또 떨어져서 또 팔고, 막 이 와리가리 하는 것보다 계속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기업에다가
그냥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뭘 사야 될지가 눈에 따다다닥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주린이들이 이렇게 가는 거겠지? 자기만의 똥철학으로 이렇게 가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똥철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주관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별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늘 당장 이 제품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니 혹은 내가 당장 이 제품이 없으면 안 된다에 제일 큰 돈. 그 다음에 내가 이 브랜드의 팬이 되겠다. 엔젤 투자자. 내가 엔젤 투자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정말 매력도, 그러니까 매력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매력적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랜드의 매력을 느꼈다면 그 브랜드에 투자하자. 그리고 그 브랜드의 성공을 응원하자. 그리고 투자만 하고 빼지 말자. 요런 철학이 일단 하나 생겼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닝런이 이렇게 채널이 미비하고 나노그램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력, 내가 느끼는 매력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또 공부를 하니까 요즘에 국내장이 뭐 삼성 뭐 반도체가 어쩌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코스피도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조건 코스피 가야 된다. 코스피 5천, 6천, 7천이 나온다.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거기서 또 생각했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고라. 나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뭐를 산 줄 아세요? 일단 맥도날드를 하나 샀습니다. 왜냐면 내가 햄버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소액으로 일단 맥도날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그거는 어쨌든 내가 어떤 대한민국의 그 현기차만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근데 대기업이죠. KG 모빌리티도.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보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회사거든요. 그리고 차를 많이 타보니까 미래도 있고, 그 차가 예를 들면 그 쌍용을 이렇게 매력적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쌍용을 좋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옛날에 현대는 일본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수급해서 제휴를 맺고 배워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KG 모빌리티는 벤츠와 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티볼리를 타보는데 차가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나 뭐 이렇게 좀 마감, 그리고 차의 쫀쫀함 이런 건 좀 떨어져. 좀 별로 안 좋아. 전체적으로 기대도 없었고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질감 측면에서 이 뭔가 괜찮은데, 이 뭔가 왜 좋지? 이게 왜 좋게 느껴지지? 차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끼던 티볼리의 감성이 아니야. 그냥 이거는 국민 아줌마들 차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타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아줌마들이 너무 좋은 차를 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찾아봤지, 예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벤츠의 DNA가 있구나. 약간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현대는 이제 좀 일본의 DNA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산하면서, 그러면서 좀 유럽으로 넘어간 걸로 대충 알고 있고, 자세히 모르지만 현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KG 모빌리티는 쌍용 차는 어쨌든 벤츠의 DNA, 벤츠의 기술력이 근본 뿌리부터 커왔다. 그러니까 차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너무 남는 거야. 그래서 좀 사놨죠. 좀 사놓고 맥도날드 샀죠. 그 다음이 이제 국가로 봐야 돼. 이제 지수, 오랫동안 투자할 지수를 생각해봤어요. 국가를 생각해봤지. 국가도 매력으로 생각을 했어. 자, 미국 매력적인가? 미국 문화 좋아하죠. 쉐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세보레도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좀 많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유가 되면 또 쉐보레 팬으로서 한번 또 살 건데, 일단 그런 거는 큰 돈을 넣는 건 아니고 그냥 팬으로서 조금씩 응원하는 정도. 근데 어쨌든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어디냐. 그래서 이제 나라로 봤지. 나라로 지수 투자가 제일 안전하다 하길래 나라로 보면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한 게 틀릴 수도 있어. 저도 이제 2주 공부했어요. 2주. 근데 이 나라가 보니까 요즘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가 3개더만. 미국, 중국, 한국. 근데 제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미제 문화를 보면서 많이 커왔기 때문에 미국을 좀 동경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력을 엄청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매력 치수 1번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매력적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 미국을 추월하네 마네 해도 매력이 없어. 이상하게. 중국이 좀 매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을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몰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유일하게 조금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중국 전기차 시장, BYD나 이런 데는 진짜 저는 매력적이다 생각해요. 좀 우리 같은 이제 우리 같은이 아니지, 부자분들 많으시니까 저 같은 이렇게 서민들을 위한 이제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품의 질까지는 내가 잘 몰라. 그렇지만 기술력이 지금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찍는 카메라 이 액션 오즈모 액션인가 요것도 중국 겁니다. 액션캠도 중국이 다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 실생활에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누추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전기차까지는 매력이 있다. 근데 중국 자체의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여기서 다쿠스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매력이 없는데 실력이 좋은 중국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요즘 한국이 줄타기를 하니까 이 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도 세계적인 이제 K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물론 요즘 반도체가 캐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이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뭐 K, 뭐 드라마, 넷플릭스, 음악 이런 걸 막 다 듣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줄을 타면서 매력으로 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국가가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매력으로 팬심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결론적으로 어디로 옮겼냐. 이거는 그냥 너무 갑자기 뻔한 이야기지만 S&P 500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전 재산은 미국, 그리고 그게 과거 데이터도 봐도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싼 게 개꿀 아닌가 하고 샀고, 그리고 미국을 전망을 생각해 봤을 때도 어쨌든 기술의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아직까지는 선두권에 있지 않나, 계속 이끌고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 얼마 안 되는 퇴직금 한 9년 일했거든요. 한 회사에 그 모여있던 거를 S&P 500에 한 70% 넣고 한 30%는 또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0%는 기술주에다가 그 QQQ 그거 있잖아요. 나스닥 100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토스에다가는 이제 그게 이제 퇴직금은 삼성생명이 관리하거든. 그래서 상품을 좀 변경하고 그리고 제 토스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금액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이제 한 1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이제 게임 했을 때처럼 뭔가 이걸 들여다 보면서 게임 캐릭터 밥 주듯이 이제 돈을 벌면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모은다 생각을 하니까 이 캐릭터가 커가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점이, 혹시나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고 나도 주식해야겠다 하면은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신중하게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안 신중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에 주식 채널이 너무 많이 떠요. 미치겠어.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볼라 그러거든. 이제는 제 가치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세계 정서나 좀 보고 가끔 들어가서 내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기업의 파트너로서 내가 이제는 쌍용차가 지나가면 아 우리 회사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 우리 회사 자 다영이가 햄버거 뭐 먹을래? 우리 회사 거 먹어야지. 맥도날드. 그 삶도 좀 재밌게 그렇게 저는 좀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위험성은 뭐냐면 그 망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망한 채널들 많이 봤죠. 계속 뜨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 망한 거는 그런 거야. 기가 솔깃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게 좋다는데 이런 거에 막 몰라.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가갖고 막 전재산 그것도 막 몇 억씩 날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 어떤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또 도박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한데 절대 망하지 않는 데를 한 20-30년 넣어둔다 생각하면 결국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죠. 저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첫 번째 원칙이 그거죠. 제 퇴직금 요즘에 제가 버는 돈 내서 일부분 넣는 거 다 날렸다 치자. 그럼 내가 살 수가 없나? 아니지. 아직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일하면서 저는 어차피 막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달리기 하고 삼시세끼 먹고 처자식 먹여 살릴 수만 있으면 된다. 그 돈이 꽤 들어가지. 그 돈이 꽤 들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물론 정신적인 한 방은 오겠죠. 그렇지만 괜찮다. 막 그게 몇 억 단위도 아니고 그냥 제 퇴직금과 없다고 생각했던 돈이에요. 퇴직해야 받는 거잖아. 없다고 생각한 거랑 그냥 요즘 벌고 있는 거 저축한다 생각하고 놓고 있는 거 정도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저의 자본주의 좀 훈련 여기까지였습니다. 2주간 그렇게 공부했고, 이 위험성은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막 사고 재밌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속 보게 돼요. 이 어플을 계속 눌리게 돼. 그럼 하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요즘에는 장이 시작되면 잠깐 들어가서 분위기 어떤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또 입금해야 될 때 그때 또 들어가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가치 있는 우리 브랜드들 중에 누가 제일 지금 할인하고 있나, 그런 거 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넣는 거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그다음 나머지 조금을 그냥 내가 팬심 투자, 팬 투자라고 하죠. 이 기업은 팬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달리기도 좋아하니까 브룩스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브룩스는 상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민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가민도 좀 비싸고 뭐가 이제 늦게 시작하니까 다 비싸요. 그래서 이제 다 보류해 놓은 게 있지만 결국에는 팬심으로 소액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지분은 미국 지수에 추정하는 데다가 지금 해놓고, 사실 이제 한국 코스피도 하고 싶거든요. 한국이란 나라를 태어났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코스피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뭐 오르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들어갈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코스닥에 투자를 했어요. 계속 떨어지죠. 근데 거기는 정말 조금 몇만 원 넣었어. 왜냐면 이거는 당장에 뭐 이재명 말이 이런니 저런니를 떠나서 그냥 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화이팅이라는 느낌으로 한 달에 한 10,000원씩이라도 한 20,000원씩이라도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5% 10% 미만으로 계속 넣을 생각입니다. 아직 많이 싸더라고요. 10,000몇천 원인가.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도 돼.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중소기업 화이팅으로 제가 투자한다. 그게 이제 뭐 한 기업당 몇천 원, 몇백 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투자한다 생각하니까 뭔가 기부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 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와, 주식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이제 13km 지금 거의 토크에 집중하다 보니까 6분 페이스가 내려왔어요. 이제 좀 가면서 오늘은
사실 사색 주제도 있어. 실패를 나는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워하는 실패감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이슈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주식,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재테크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30 후반에 39세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좀 돈 모아보려고 이래저래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 성향이 있으니까 그냥 묵혀두고 안 볼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현재 15km 이제 5km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토크즈 하면서 쓰니까 힘이 남는다. 하나 둘 하이. 자, 현재 17km 500 페이스입니다.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자. 그래서 아까 사색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뛰면서도 생각해 봤는데 요즘 뭐 이렇게 주식 공부하다 보니까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렸을 때 유일하게 어떤 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시스템을 믿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아침에 달리면서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사소한 습관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아침에 달리기도 있고, 책 읽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업무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있고, 업무하면서 집중할 때 이거에 몰입하고, 이거에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하는 오늘 하루의 행동을 24시간 있으면 잠자는 것까지 너무 기계화 같지 않냐라고 생각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루틴에 따라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런 시스템이 없고 루틴이 없이 풀려 있는 것보다 그 불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낮아집니다. 이 습관에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어떤 거를 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방향성에 내가 이제 계속 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수정, 그걸 습관에 입히고 그걸 도입해보고, 안 되면 또 실패, 그럼 또 다시 시스템으로 또 일어나서 또 다음 거 또 다음 거 200개 던져. 안 되면 200구를 던졌는데 안 돼, 300개를 던져. 300개 안 돼, 400개, 500개, 1000개, 10,000개 던지면 하나 안 얻어 걸리겠어요? 그리고 그 얻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습관이나 규칙이나 나만의 그 루틴 속에서는 다 내가 행복하자고 만들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럼 나를 위해서 너무 뭔가 미래의 목매에서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행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 목표에 대한 방향성만 있고 그 행위의 행복을 느끼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또 실패가 실패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구 마라톤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한 발 성장하고, 또 마라톤에서 혹여나 기록이 뭐 3시간 19분 제가 PB를 달성을 못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또 도전할 건데, 그렇잖아. 근데 이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한 발 앞으로 정진하기 위해 했던 그 노력만큼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알아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루틴들을 매일 조금씩 행하면서, 행하다 보면은 아주 조금씩 나를 믿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색에서 한 줄로 또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좀 떠오른다. 워렌 버핏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달려라. 제1원칙,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어기지 말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꾸준히 1km가 됐든 500m가 됐든 밖으로 나와 달린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집에 있거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갑자기 워렌 버핏 생각이 나서 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를 평생 웬만하면 가져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1원칙, 평생 매일 내 다리가 멈추는 순간까지 달려라. 그리고 매일 달려라. 절대 달리기를 포기하지 말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어기지 말라. 좀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거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의 원칙과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하면 달리자. 근데 육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육아도 나이스하게 하고 시간 될 때 단 1km라도 나와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 시스템을 또 육아하면서도 구축하고, 그 구축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또 낭만이와 또 다영이와 낭만이와 꾸기와 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깊게 믿고 있습니다. 말이 좀 찝해졌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2km 남았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가서 오늘 하루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 이제 또 강원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장소 이동이 굉장히 많아서 또 다양한 장소에 컨텐츠를 또 찍어봐야지.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합시다. 달리기 렛츠고 1km만 뛰고 정리해보자. 오늘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둘 현재 19km 45 페이스. 자, 이제 마지막 1km 조금만 올려볼게요. 하나 둘 자, 이제 300m 남았습니다. 거기에 가보자고. 가보자고. 절대로 난 뒤로 물러서지 나는 않지. 앞으로 가, 절대로 가. 나는 무조건 간다. 오케이. 나는 완전 태풍이다. 김정은의 핵을 쏘아도 난 살아남지. 끝까지 가지 나는. 앞으로 가지 나는. 하나 둘 끝까지 간다. 무슨 일 있어도 간다. 하나 둘 현재 4분 50초. 리듬 살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는 간다. 가보자고. 될 때까지 한 번은 해보자고. 인생이 무슨 인생이 두 번이겠느냐, 한 번이겠지. 끝까지 가는 게 인생 한 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보자. 하이 오케이 20km. 오늘 20km 종료했습니다. 1시간 44분 5분 13초 페이스. 굉장히 섹시하게 오늘 토크하면서 뛰어봤는데, 한동안 계속 이제 40km, 그 다음에 30km 주말마다 막 계속 장거리만 하다가 20km 정도 뛰니까 완전히 개꿀이네.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 또 구독자 동무들이랑 토크하면서 뛰었을 때 이게 제일 재밌어. 이게 제일 행복하고 이게 제일 부담이 덜하고, 이런 달리기를 이제 대회 끝나면 계속 해야죠. 이게 제일 나이스합니다. 실력도 천천히 쌓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요즘에 제가 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너무 이 새끼 달리기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리기에 너무 꼽혀가지고 요즘 말도 잘 안 하더만. 최근 영상들 좀 보니까 달리기에 완전히 꼽혔더만. 근데 그런 몰입도가 또 제가 한편으로 보기에 또 섹시하더라고요. 언제 또 이 나이 이제 40 지내 언제 또 이렇게 내가 한번 이게 심장 두근거리게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달리기라는 존재가 참 나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부터 설레임, 행복, 굉장히 많은 육각형 어떤 스포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워렌 버핏 그 명언 응용한 명언 알죠? 매일 뛰자. 그거를 절대적으로 지키면 어쨌든 행복할 것이다. 종교 같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싹 정리해보자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부상이 있었고 그 부상을 지금 극복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부상도 어쨌든 뭐 어떤 리스크의 하나인 거죠. 제가 달리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리스크, 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인데, 이 리스크 관리를 사람마다 다르게 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 뭔가 한 발 더 정진하고 실력을 늘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와 부상을 감수하면서 달래가면서 몸과 대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게 또 뭐 마라톤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맨날 다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뭐 내가 이루고 싶은 마라톤 목표들을 다 이루게 되면은 이제는 뭐 대회를 나간다기보다는 이제 질런해야지. 질런하고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만나서 가끔 이제 토크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토크 하면서 또 우리끼리 놀고 뭐 그런 거 해야죠. 나이 한 80에 그 전까지는 무조건 정진입니다. 나이 80까지는 가는 거야. 622km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식에 입문하였다. 어쨌든 주식에 패가망신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의 성공으로 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들의 철학인 책들도 좀, 책을 읽었다기보다는 책을 리뷰하는 어떤 블로그들, 글들 진짜 엄청나게 읽어도 됐겠습니다. 왜냐면 또 뭔가를 하나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뭐 돈이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뭐 모르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개요 정도는 이제 좀 잡았다. 그래서 이 개요를 통해서 꾸준히 건강하게 제 미래에 투자하고 저와 이제 평생 함께 가고자 하는 브랜드와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 현대는 뭐 관심 없고 뛰면서 막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현대도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 차에는 관심이 없는데 현대 그룹주 현대 그룹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정주영 정신의 책을 읽고 정주영 우리 고트 선생님을 굉장히 또 롤모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 고트의 정신이 있는 현대 그룹주, 그건 이제 또 여유가 생기면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언급한 어떤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로 누군가 이걸 막 혹시나 없겠지만 처음 이렇게 접하거나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절대 이거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내가 이제 좀 2주간 보니까 자기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단돈 1,00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있고 내가 어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 예. 보니까 망한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거의 다 그냥 그거더라고. 그 누가 이거 된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두 번째는 그 못 참고 나오는 거, 요 두 케이스를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선배님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씩 한번 해보면서, 이거에 뭐 누군가가 이 이야기에 내 손길이 닿았다면 가끔 또 주식 현황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퇴직금은 묻었고, 거기다가 이제 번 돈을 또 재밌게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사랑하는 기업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게 한번
또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무들도 평생 갈 거지요? 왜냐면 지금 우량주에 저라는 모닝런이라는 우량주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량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우리 함께 80까지 622km 가보도록 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뭐라고 해야 되지? 자, 갑자기 구호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자, 대구 마라톤입니다. 자, 대구 마라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안녕. 야, 오늘 이제부터 명절 한번 가봅시다. 에이, 렛츠고. 참 이거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아니, 요즘에 좀 새로운 타이즈가 굉장히 지금 좀 그거 합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타이즈인데 여기가 해서 중간이 이제 시원하겠죠? 이게 갑자기 너무 그 전에 입던 타이즈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이 없는 타이즈를 입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환기가 잘 돼서 좋긴 합니다, 남자로서.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다.